게으른 천재들의 비밀을 알고 싶으세요? 제 친구 중에 이런 애가 있었어요. 수업 시간엔 맨날 졸고 과제는 마감 하루 전에 시작하는데 성적은 항상 상위권이에요. 진짜 열받지 않나요?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책상에 붙어서 공부했는데 그 친구보다 성적이 안 나왔거든요. 그때 진짜 억울했어요. 세상은 불공평하다. 머리는 타고나는 거다 이런 생각하면서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었죠. 그런데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이 있어요. 그 친구가 천재여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뇌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었던 거였죠.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건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게으른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도 왜 성과가 안 나오는지 심리적인 이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느냐가 성과를 결정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죠. 오래 앉아있고 오래 공부하면 당연히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심리학이 밝혀낸 사실은 정반대예요. 뇌는 쉬는 동안에 진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크게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하는데 하나는 의식적인 집중 모드와 다른 하나는 무의식적인 휴식 모드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집중 모드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 연구들은 전혀 다른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뇌는 오히려 더 깊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흩어진 기억을 정리하고 필요한 정보만 다시 묶어주고 배운 내용을 오래 유지하도록 단단히 굳히는 작업을 합니다. 이런 모든 중요한 과정들은 모두 휴식할 때 일어납니다. 특히 수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미친 듯이 일합니다. 낮에 학습한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옮기고 불필요한 정보는 버리면서 중요한 정보는 강화하죠. 심지어 낮에 못 풀었던 문제의 해결책까지 찾아냅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실험이 있었습니다. 밤에 게임 연습하고 잠든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 실력이 20%나 올라가 있었어요. 실험에서는 아침에 연습해도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졌고 밤에 연습한 뒤 바로 잠든 사람들은 오히려 점수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진짜 실력은 연습할 때가 아니라 잘 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는 동안 뇌가 낮에 했던 걸 자동으로 복습하고 최적화해 줍니다. 그러니까 잠을 줄여가며 공부하는 건 정말 비효율적이에요. 오히려 충분히 자면서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그 다음으로 창의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며칠 동안 고민해도 안 풀리던 문제가 샤워하다가 갑자기 떠오른다든가 산책하면서 멍 때리는데 이거다 싶은 순간이 온다든가요.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심리학에서 인큐베이션 효과라고 부르는 건데요. 알을 품듯이 문제를 품고 있으면 어느 순간 해결책이 부화한다는 겁니다. 우리 의식적인 사고는 한계가 있어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도 제한되어 있고 창의적인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도 한계가 있죠. 반면에 무의식은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패턴을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의식적으로 내려놓고 산책을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멍을 때리는 동안 무의식이 미친 듯이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거든요.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야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쉬면 게으른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심리학이 증명한 사실은 쉬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독일에서 진행된 실험이 있었는데 사람들한테 전혀 관련 없는 단어들을 외우게 했습니다. 한 그룹은 그냥 외우게 했고 다른 그룹은 특정 향을 맡으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잠잘 때도 똑같은 향을 계속 맡게 했죠. 결과가 어땠냐면 향을 안 맡은 그룹은 86점 정도 나왔는데 향을 맡은 그룹은 97점이 나왔습니다. 단지 향 하나 차이로 11점이나 올라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후각은 우리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를 직접 자극할 수 있는 유일한 감각이에요. 시각이나 청각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후각만 해마에 바로 도달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향 맡으면서 공부한 내용이 밤에 같은 향이 나면 뇌가 그 기억을 자동으로 다시 꺼내서 정리하고 강화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진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팁들이에요. 첫 번째로 수면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공부나 일이 있다면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하세요. 그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시험 전날이라면 자기 전에 핵심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걱정 말고 푹 자세요. 자는 동안 뇌가 알아서 그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옮기고 정리해줄 거예요. 게임이나 운동 같은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밤에 연습하고 자는 게 아침에 연습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벼락치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시험 전날 밤새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게 없어요. 차라리 시험 3일 전부터 매일 밤 자기 전에 30분씩 정리하고 푹 자는 게 100배 낫습니다. 그러면 자는 동안 뇌가 3번 정리해주는 거니까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아요. 잠을 줄여서 공부 시간 늘리는 건 정말 최악의 선택이에요. 오히려 충분히 자면서 그 시간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창의력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한번 쭉 생각해 본 다음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겁니다.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걸 풀지 않겠다고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그리고 산책을 나가거나 샤워를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멍을 때리세요. 이때 중요한 건 정말로 그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거예요. 산책하면서도 계속 그 문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거나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 무의식이 일할 수 있거든요. 보통 30분에서 2시간 정도 지나면 갑자기 번쩍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순간이 와요. 그때 바로 메모하세요. 특히 프로젝트나 기획 같은 창의적인 일을 할 때 이 방법이 정말 효과적이에요. 회의에서 막히면 10분 쉬면서 산책하고 오세요. 글 쓰다가 막히면 샤워하러 가세요. 디자인하다가 막히면 잠깐 멍 때리세요. 그러면 훨씬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빈둥거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실제로는 가장 생산적인 시간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바로 향을 이용한 기억력 강화법입니다. 먼저 자신만의 향 하나를 정해두세요. 디퓨저도 좋고 향초도 괜찮습니다. 라벤더나 로즈마리처럼 은은하면서도 집중을 도와주는 향을 선택하면 더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공부나 작업을 할 때 그 향을 함께 사용해주세요. 시험을 준비할 때나 발표 자료를 만들 때에 향을 맡으며 집중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뇌가 이 향은 중요한 정보라고 연결해서 기억을 훨씬 더 강하게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잘 때도 그 향이 방 안에 계속 있게 하는 겁니다. 디퓨저를 침대 옆에 두거나 향초를 켜놓으면 돼요. 그러면 자는 동안 뇌가 그 향을 통해 낮에 공부한 내용을 자동으로 다시 꺼내서 정리하고 강화해 줍니다. 단, 여기서 엄청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 향은 정말 중요한 일 할 때만 써야 합니다. 평소에 일상적인 일 하거나 쉴 때는 절대 틀면 안 돼요. 왜냐면 잠자는 동안 뇌가 그 향과 연결된 모든 걸 강화하거든요. 쓸데없는 기억까지 고정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의 향은 시험 준비나 중요한 프로젝트처럼 정말 기억해야 할 때만 아껴서 쓰세요.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공부할 때는 한 가지 향만 사용하세요. 수학 공부할 때 라벤더, 영어 공부할 때 로즈마리 이런 식으로 나누면 더 효과적이에요. 뇌가 각 과목을 더 명확하게 구분해서 저장하거든요. 그리고 시험 볼 때도 가능하면 그 향을 가지고 가세요. 손수건에 향을 묻혀서 주머니에 넣어두거나 로론 타입 향수를 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방법들을 조합해서 쓰면 더 좋아요. 예를 들어 중요한 시험이 일주일 뒤에 있다면 이렇게 하세요. 매일 밤 자기 전 1시간 동안 그날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특정 향을 맡아요. 그리고 잠잘 때도 그 향을 계속 맡게 하고요. 공부하다가 어려운 문제 나오면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일단 내려놓고 산책 나가세요. 그러면 걷다가 갑자기 해결책이 떠오를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면 뇌가 원하는 방식대로 공부하는 거거든요. 억지로 쥐어짜는 게 아니라 뇌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효율적인 공부법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과거의 자신이 떠오르나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서 자존감이 떨어져 있거나 주변 사람들에 비해 뒤처지는 것 같아서 괴로운가요? 그렇다면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당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성과가 안 나와서 너무 괴로웠어요. 나는 머리가 나쁜가?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나 싶었죠. 자존감도 바닥까지 떨어졌었고요. 근데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내가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방법을 몰랐던 거더라고요.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당신이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 뇌를 활용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일 수도 있거든요.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똑똑하게 게으른 척하면서 뇌를 활용하는 시대예요. 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버리세요. 당신이 멍 때리고 산책하고 자는 그 시간에 뇌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의 속도로 가도 괜찮아요. 누군가는 빨리 가고 누군가는 천천히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건 꾸준히 가는 겁니다. 방법만 바꾸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중에 딱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한 달 후에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